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설명,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업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 또 모바일 사업 부분, 가전 사업 부분, 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요. 지금 뭐 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비롯해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는 것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저도 뭐 지표를 또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여러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보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긴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서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좀 가늠하겠습니다. 수출입 동향이에요. 다음 주면은 2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겠죠. 3월 1일 날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 요 부분을 보시면 매월 1일 수출입 동향은 꼭 살펴보자. 제가 아카데미에서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늘어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일 텐데, 늘어나더라도 이 보고서를 보시면, 수출 동향 보고서를 보시면 15가지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을 비롯해서 20가지 이제 카테고리별로 품목별 수출 동향을 얘네들이 이제 정부에서 잘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요게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내가 관심을 줘야 할 섹터, 업종, 어디에다가 관심을 줘야 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가 가장 높죠.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서부터 반도체에 대한 바닥 전망, 그리고 본격적인 회복은 2024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월 달에 반도체의 수출이 가장 높았습니다. 증감률 면에서 56.2%를 기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게 뭐예요? 선박이 가장 높긴 한데, 얘네들은 이제 수주 산업이라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죠. 선박 제외하고 컴퓨터가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근데 금액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자동차 역대 실적 좋았잖아요. 이제 피크아웃 그런 우려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섬유 제품,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마이너스예요. 세모로 표시되는 것은 마이너스죠. 증감률이 마이너스 26.2 기록을 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전체 구성을 할 때 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 종목 원샷 원킬 해가지고 한 종목에 올인, 난 집중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서 요 섹터별 15대 주요 품목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에서 하나, 석유화학에서 하나, 이렇게만 한다 해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5종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만 해도 15종목이에요. 요 품목별로만 하나씩 뽑는다고 해도. 근데 그렇지 않죠. 실상은 반도체 종목만 대여섯 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2차 전지만 또 대여섯 개, 혹은 특정 섹터의 10종목 이상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잖아요. 2개씩만 치면은 30종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내 종목 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중구난방식으로 그날 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서 종목을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계좌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15개 중에 뭐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얘는 꼭 있어야겠죠. 얘. 그쵸? 얘는 꼭 있어야 될 거예요. 뭐가 됐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아마 지금 회원님들 계좌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한 종목 이상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응이라는 것은, 근데 얘가 생각만큼 움직이지를 못해. 내가 얘를 잘못 선택했나? 그 반도체도 굉장히 그 안에 세부로 들어가면 종목이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공정별로 하면은 8대 공정이 되겠고요. 8대 공정이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면 뭐 전공정, 후공정으로 그냥 절반 뚝 잘라가지고 전, 후 이렇게 나눠서 종목을 또 픽 하실 수도 있고, 또 전공정, 후공정, 공정은 모르겠고 나는 HBM 관련주로 갈 거야, CXL 관련으로 갈 거야, 온디바이스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로테이션 시키시면 돼요. 로테이션. 물론 내가 뭐 만약에 HBM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CXL이 막 올라가. 그러면 좀 속상하고 배 아플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얘가 막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얘가 내려오면 또 얘가 올라가고, 서로 순환매적으로 돌아갑니다. 순환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순환매 사이클, 이런 변화를 좀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종목을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정신없이 돌릴 수 있는 기술이 없고 누가 관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한 가지만 잦은 매매가 나는 쉽지 않으니까 난 하나만 패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건 본인의 투자 환경과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의 투자 환경이나 스타일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따라다니시다 보면 결국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엇박자 타면 CXL 가는 것 같아서 샀는데 조정받아가지고 에이씨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일 보니까 또 HBM이 올라. 그래서 얘 버리고 얘로 갈아탔더니 얘가 오르다 말고 또 내려.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타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또 골치 아픈 게 없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잘 고려하는 기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추세.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얘는 죽었어, 썩었어,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현재는 얘는 최선호로 고를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왜? 부정과 긍정의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의견, 긍정, 부정,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2차 전지도 생산이 있고, 반도체랑 똑같이 생산이 있고 소재가 있고 장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2차 전지도. 이런 부분들 나눠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엊그저께 이틀 전에 조금 특이한 뉴스가 하나 올라와서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 유진에서 나온 소식이에요. 유진 투자증권이 조사를 뭐 했나 봅니다. 보니까 19일날 나온 거예요. 국내 셀 제외 전기차 배터리 시총 상위 업체들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고, 얘는 좀 부정적인 거죠. 고객사 주가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렇게 기사 타이틀을 달면서 나왔는데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주의를 준 거죠. 보시면 중국의 이제 CATL, 비아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파나소닉, 삼성 SDI, 셀 기업들, 그리고 밑에 이제 소재 대표 종목 해가지고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밑에 코스모 신소재, LNF, 금양, 엔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엔캠도 좀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이죠. 저한테는 한참 전에 엔캠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추천을 드렸다가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펄펄 날아다니고 있죠. 추천드렸을 당시의 가격이 한 7만원대? 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32만 6,500원이에요. 그러면은 4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거의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PSR이나 또 이런 부분들 1년 주가 등락률, 매출액, 시가총액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밸류가 높다. PSR 뿐만 아니고 PER, PBR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 뭐 이런 기업 종목들 주가가 잠시 보면 주가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받기는 했죠. 많이 받기는 했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8만 4천원 최고가에서 24만 9천원이니까 조정을 좀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에코프로 153만 9천원에서 60만원 하고 있으니까 주가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현재 주가도 정당화되기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립니다. 실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들고 또 증권사에서도 주요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리튬 가격의 하락이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리튬 차트를 준비를 하진 못했는데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항상 보는 거니까 지금 리튬 가격 차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리튬 가격 차트는 리튬 가격 차트입니다. 손으로 그렸어요.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하방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닌데 리튬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오르지 못하면 항상 제가 방향은 세 가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하락한 이후에는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내려가던가 이 갈림길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 얘가 하향 안정화를 보이다가 오르지 않으면 실적의 개선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얘가 내려가 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죠. 현재는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어때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가 상승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좀 보수적이고 조금 안정적인 투자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방향이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다. 방향을 이렇게 보이고. 근데 공격적인 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들어갈 수 있겠죠. 대신 기준을 정해놓고 난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서 매수했는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네 라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던지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리튬 가격을 가지고 설명하던 사람이 여기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파악을 못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고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꺾여서 내려온 건데 사실 리튬 가격은 에코프로가 39,000원 찍기 전에 내려왔어요. 시기적으로.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 안 해서 못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7월 24일 날 153만 9천원 찍었잖아요. 하지만 리튬 가격은 그 이전에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사람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리튬 가격을 가지고 또는 공매도를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등 해가지고 공매도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공매도를 가지고 그리고 리튬 가격을 가지고 지금 저가다. 근데 그 사람은 이때도 저가라 그랬고 이때도 저가니까 사야 된다 그랬고 이때도 저가니까 사야 된다 그랬고 이때도 저가니까 사야 된다 그랬고 여기서도 저가니까 사야 된다 그랬고 더 이상 살 돈이 없어. 코미디죠, 코미디.
근데 그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 이후에 상승이 보장된 거냐?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저 또한 이번 반도체의 사이클, 업황 개선의 사이클은 AI 사이클로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100%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장된 것은 없다. 100% 보장된 건 주식시장에 없다. 꼭 명심해서 종목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주, 이제 대표 종목이라 하면 대형주잖아요.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보겠는데요. 산업의 특성은 산업마다 다르지만, 일단 대형 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또 제약, 이런 3대 산업, 이 산업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클 주기는 각각 다르지만, 사이클 주기가 불황, 수축, 위축에서 개선, 호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추세의 전환, 그 추세가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굉장히 좀 명확한, 대응하기 쉬운 추세가 만들어져요. 조정의 추세, 이제 코로나 때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대응하기가 쉽죠. 이런 식으로 주가 움직임이 흘러간다면 참고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난 이 하단 가격에서만 매수를 노려보겠어. 또 이 하단을 지킨 것으로 나는 판단을 했는데,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생각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이 하단을 지키지 못하고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리스크 관리해야죠.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좋다고 했는데 하단 지킨다고 해서 샀는데 빠졌어.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꼭 무대응이 상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익률도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수익률이 올랐다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보유를 하고는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올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HBM, 이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칩 또 새로 개발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25년에는 2나노 생산 또 들어가게 되고, 근데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작년에 엔비디아의 공급이 또 좀 물 건너가고 딜레이가 됐고, 올해 과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그 CEO, 이 생성형 AI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픈 AI의 CEO와 또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이런 사람들이 자체적인, 또 각 나라별로 또 자체적인 AI 요 부분을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를 한다고 해요. 반도체 생산 AI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자체 칩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체적으로 칩 개발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고, 또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승 추세가. SK하이닉스는 작년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를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좀 더 명확해 보이죠. 이런 하단 가격 잘 지켰고, 저항 돌파시켜 놓은 이후에 횡보에서 다시 상승의 추세. 자, 근데 여기 막혀 있어요. 여기 막혀 있습니다. 저항이에요. 저항. 뭘 보고 저항이라고 하느냐? 뭘 보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역대 최고가 2월 19일 날 기록을 하긴 했지만 지금 15만원 가격 부분에서는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소화를 하고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백발백중 작년 방송 출연하면서도 SK 하이닉스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또 주가 조정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뭐죠? 실적도 실적이지만 좀 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가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답답하게 굴고 있냐,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나? 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윙을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회원님께, 가족방 회원님께는 홀딩하는 기준가를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요 당시에 14,500원 기준으로, 지금 아마 방송에 들어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당시에 요때 1월 달에 14,500원 기준으로 홀딩 하세요 했고요. 또 올라갔을 때 17,500원 기준으로 홀딩 하세요 했고요. 지금 또 올라갔죠. 그래서 2만원 위로 올라가 있는데 홀딩 기준 가격을 또 제가 다시 설정해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린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괜찮고, 근데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람 테크놀로지도 무료방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2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자 여기는 저항이니까 따라가지 말고 밑에서 매수하세요 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내려왔나 봐세요. 조정받고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27,000원, 27,500원 저항으로 말씀드렸던 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키고 다시 올라간 거죠. 얘는 통신용 반도체 IP 기업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IP 기업인데 통신용은 아니고 AI 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37,500원, 37,000원 가격선이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럼 내려왔을 때 지지 받는다 싶으면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지지와 저항을 파악해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45,000원 요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다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항상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당시의 시가와 종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가는 뭐예요? 다 이제 수요 예측하고 공모가 정해가지고 요이 땅 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서 거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평가돼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땐 시가는 항상 좀 저항을 받더라. 왜? 공모 참여한 사람도 있고 요때 매수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 이제 죄다 물려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항이 좀 예상되는 가격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대표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이탈이 됐으니까 조심하세요. 이탈한 거는 손대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추세가 이탈이 되었다. 그럼 현재는 조정 추세를 벗어냈느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직 조정 추세를 확실히 벗어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리튬 가격이다, 또 이제 테슬라의 가격, 테슬라 주가, 또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 최저가 352,000원 최저가를 이탈해서 신저가를 쓸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뭐예요? 얘가 2차 전지가 확실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을 두고 내가 저가에 매수를 원한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에는 놓여져 있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항을 벗어내거나 횡보로 확실히 넘어갔다라고 보기는 이르니까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가격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이 가격 구간에서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종류에 대해서도 말이 전망이 많잖아요. LFP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이런 부분들, 그리고 NCA 계열이냐 MCM 계열이냐, 그 양극활 물질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되고 의견들이 각양각색인데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저는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터리를 2차 전지 배터리가 나중에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중국에서 밀고 있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는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배터리일 겁니다. 2차 전지 자동차용 2차 전지 중에서도 리사이클링이 되는 배터리가 있고 안 되는 배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전기차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고르실 때 이 기업이 리사이클링이 되는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제품 생산에 관여된 종목인지 그걸만 좀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사이클링이 되는 2차 전지랑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2차 전지랑은 분명히 저는 차이가 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배터리, 되는 배터리 구별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는 아마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부가 필요하죠. 그리고 좀 인터넷에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배터리별로 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좀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응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제가 2차 전지 리사이클링을 주제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저는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2차 전지를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사이클링이 가능한지 리사이클링이 불가능한지 요거를 좀 저는 꼭 좀 따져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좀 더 좋겠다. 근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것 같으면은 뭐 굳이 구별하실 필요가 없겠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대응을 하겠다 라고 치면 뭐 굳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구별하실 필요가 꼭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요 설명드리고 우리 회원님이 질문하신 프로텍, 고영, FNF, 한정 KPS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코프로 BM은 21선 기울기를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21선 요게 그때가 2월 7, 8일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 조금 더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 여기 우하향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변해 가니까 주가가 상승하니까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는 에코프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외국인 수급이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해서 외국인이 얼만큼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게 다 표시가 돼요. 거래량으로. 외국인들이 기술적으로 사고 팔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코프로에 대한 개별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매수 매도 결정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후행이에요. 주가가 종가가 결정이 되어져야만 이동평균선이 그려지는 거니까 후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보유를 하실 생각이라면 수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기대한다라면 21선의 기울기가 최소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하향이라면 이 안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평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20일간 거래, 20거래일간의 평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우하향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최소한 옆으로 누워서 올라가려고 해야, 올라가야 어디에서 사든 내가 수익 낼 기회가 올라가는 거죠. 그 분명한 사실이잖아. 분명한 사실.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예요? 긍정적이고 매수가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21선, 우하향하고 있는 21선을 우상향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수급도 필요하고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아카데미에서 다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만 설명을 해도 한 3시간은 후딱 지나갑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제시해 드린 기준은 25만원이었어요. 25만원 위로 올라가야만 21선의 기울기가 바뀔 수 있다. 25만원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21선의 기울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옆으로 가더니 좀 지지부진하더니 15일날 발렌타인 다음날 25만원을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 올려놓으면서 어때요?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살짝 이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요 계산이 가능해요. 21선은 이동평균선은 21선 뿐만 아니라 61선, 뭐 11선, 뭐 3일선, 5일선, 뭐 며칠 이동평균선이 됐던지 간에 이동평균선은 후행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가격을 다 계산하고 조건으로 걸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인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기술이 되겠죠. 21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 꼭 필요한 기술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현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해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눕게 되고 여기서 이제 26만원 이렇게 올라가야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응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종가상 24만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싸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얘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21선의 기울기 변하는 게 점점 더 늦어지거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내려온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내려와도 22만원은 꼭 지켜야 되고 빨리 올라와요. 내려와도 빨리 올라가야 돼. 그럼 나는 여기에서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영업 손실 에코프로 피해 이번 4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았잖아요. 영업 손실의 주된 요인이었던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에코프로 피해 리튬 가격의 영향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구입을 했던 부분은 재고는 소진을 했다고 해요. 높은 가격에 구입을 했던 원재료 재고는 소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은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올해 1분기, 2분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혹시 그 상황은 또 매번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예의주시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응이 힘들어지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덥석덥석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시 상승을 하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고, 조정을 받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또 저가에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겠죠.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원님들 평가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